안녕하세요.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예, 오늘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어리를 쓰는 목적, 그 다음 다이어리 종류, 그 다음에 다이어리가 뭐 한도 끝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리 쓰는 거에 뭐 최소 요건사항이 어떤 건지 그 정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이어리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두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일정 관리와 성취감. 자, 하나는 뭐냐면 일정 관리. 일정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우리가 왜 지금 다이어리를 쓰려고 하는 거죠. 자, 의욕이 없고 그리고 지금 노력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관리하면서 나의 의욕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 타임머신이 있는데 그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갈 수만 있다면 미래에 가서 내가 놀고 있어요. 혹은 친구들의 꼬임에 빠졌어요. 그걸 방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일간, 월간, 주간 계획을 짜는데 그 주간 계획이 각 요일별, 시간별 각각 해야 될 과목까지 정확하게 명기가 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관리를 할 수 있고 미리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성취감인데요. 성취감은 이 남자 같은 경우에 특히 심하잖아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서 죽는 거지. 그냥 힘드니까. 안 그래요? 성적은 언제 오를지 모르죠. 자기가 쌓인 거는 노트밖에 없고 혹은 문제집만 쌓여가는데, 그렇지만 다이어리를 씀으로써 내가 시간을 표시하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표시되면서 성취감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쁘게 꾸미는 친구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성취감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리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다이어리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면 싸요. 디지털 비싸요. 엄청 비싸. 100권 이렇게 되지 보고. 자, 근데 지면을 활용한 거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지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지면을 활용한 다이어리예요. 그죠? 지면을 활용한 다이어리인데, 자, 이쁘게. 자, 이런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다 어떤 게 있느냐면 이렇게 속지가 있습니다. 속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속지를 구성해 주면 되고, 스티커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붙이면 또 꾸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좀 괜찮겠죠. 그죠? 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속지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형식이 구체적이면 오히려 쓰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프랭클린 플래너 같은 경우에 그걸 쓰는 사람은 쓰지만 못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속지가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쓰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쓰기가 좀 힘든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 좀 보완하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뷰렛 저널이라는 책에서 형식 없는 다이어리를 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자기가 나타내는 자기의 형식. 이게 참 간단하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형식인데 그런 식으로 형식을 간단하게 자기만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뷰렛 저널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 여기에 주간계획표가 필요한 주간계획표를 잡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쵸? 자, 이것들처럼 우리가 어떤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쓰는 것들을 나타내는 형식을 뷰렛 저널에서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디지털로 볼게요. 디지털은 일단 돈, 그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비싸요.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45만원? 쓰는 거 12만원? 이거 100개도 더 사요. 그러니까 이거 사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디지털로 나타내는 그 다이어리는 어떤 게 있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자, 어썸노트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얘네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정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웬만하면 다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공정 관리 같은 것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주간계획 같은 것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장점은 어떤 게 장점일까? 자, 가장 큰 장점은 기념일 잊어먹으면 죽어요. 그죠? 끔찍해. 근데 그 기념일을 알람을 날려주거든. 그러니까
다 기억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천일 나 그건 뭐 했어 기억해? 이런 거 다 기억해 이거지. 다 적어놨는데 기록해놨는데 강점이죠 강점.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장소의 위치를 지도상에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과 사진에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침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알러지가 있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꽃이 피면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 알러지가 왔어요. 슬퍼요. 그래서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의 단점은 자유도가 없어요. 이렇게 뭐 쭉쭉 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도가 없습니다. 제가 일정 관리를 하면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그 월별 관리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 월별 관리에 이렇게 쭉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안 된 건 이쪽으로 이동시키잖아요. 이렇게 쫙 이런 자유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자유도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자유도를 충족하는 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펜이 생겼거든요. 이 펜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거를 지면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온 여러 가지 툴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굿노트라는 겁니다. 굿노트. 굿노트에 보면 여러 가지 속지들도 있고요. 자, 지금 보면 속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쁜 것부터 시작해 갖고 여기 보면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는 것까지 프랭클린 플래너처럼 나타낼 수 있는 것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게다가 자, 이거를 이용해서 쭉쭉쭉쭉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의 노트북 그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다이어리가 지면이 갖고 있는 특성까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비싸요. 비싸. 공짜 44만원. 사달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걸 왜 사달라고 그래? 이거 적으면 되지. 나중에 필요하면 지 돈으로 사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등골 브레이커 또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지면도 상당히 다양한 다이어리가 있고요. 비싼 건 엄청 비싸요. 표지가 아구 가죽이 된 애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다이어리를 쓰는 나만의 이 홍팀만의 팁을 전달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거기 때문에 다이어리는 이거 비싼 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충족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 요건이 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리라는 게 이 디지털 같은 경우도 44만원 정도 되고 이것까지 하게 되면 12만원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5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다이어리를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뭐죠? 이거로서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보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보완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보완하는 데 자기가 이거를 쓰면서 만족한다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아주 등골을 빼먹는 건 안 했으면 좋겠죠. 그죠?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그 나쁜 머리를 준 거에 대한 모든 그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만 남은 거예요. 투덜대지 말고 지금 뭐 그걸 투덜댈 상황이 아니라는 거니까 이제 어떤 게 최소의 요건인지 이제 따져보자는 얘기지. 자 그러면 다이어리가 지금 다음번에 팁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다이어리는 어떤 게 가장 최소 요건인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이어리가 최소 요건은 어떤 거냐면 일정 관리예요. 일정 관리. 다이어리의 최소 요건은 일단 월간 계획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간 계획, 세 번째는 자유 형식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요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 어떤 게 없는 경우가 많으냐 하면 살 때
이걸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싼 거 사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월, 그 다음에 일을 표현하는 것을 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 계획이 없는 경우가 있고 프랭클린 다이 플래너처럼 시간을 쫙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대신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자유롭게 쓰는 공간이 없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사갖고 오면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반품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월간 계획표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일정이 있을 때 그 일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1번. 일정이 변경되는 거를 금방금방 알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면 타임머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여기다가 자기가 공부한 시간을 좀 나타나세요. 그러면 그게 얼만큼 모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눈금으로 표현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쵸? 그렇게 나타내면 성취감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이어리가 쓰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 월간에다가 숙제 기록을 많이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간에다 쓸 게 없다는 거야.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쓸 게 많아요. 반성도 해야 되고, 잘해서 다독다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 대책도 세워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간표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그날에 있었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잘못된 점을 표현해 주는 거. 그죠? 잘못된 점을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잘못된 거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잘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숙제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여기다 적는 게 좋죠. 숙제 같은 거. 그래서 일간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주간 계획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자유 형식이 필요합니다. 자, 주간 형식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다음번에 핵심이 뭐냐면 각 요일별, 각 시간별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꼭.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형식은 프린터를 해가지고 좀 쓰면 좀 예쁘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리가 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뭐만 필요 있으면 돼요. 월간, 일간, 자유형식 3개만 만족하면 돼요. 그러면 살 때 좀 보라고 그랬죠? 없는 게 있긴 있고, 그 다음에 이 몇 월, 그 다음에 며칠이 다 표현이 안 돼 있는 싼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좀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귀찮아지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고 사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오늘은 그래서 다이어리의 목적과 다이어리가 어떤 형식이 있고, 다이어리가 비싼 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 거 말고 최소 요건이 뭔지, 자, 이것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죠? 다음번에는 이거를 가지고 홍티가 어떤 식으로 썼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뭐 노하우가 되면 뭐 이만큼 나가는 거죠. 그죠? 이만큼 나가는 겁니다. 그죠? 예, 많이 읽고 제발 다 읽어줬으면 좋겠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중간에 끄는 거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발전할 수 있는데, 그죠? 지금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노하우에 대한 팁에 대한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홍성민 선생님이었습니다.